예, 오늘은 수채화로 아주 기본적인 도형을 색칠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육면체죠. 이 육면체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리기를 어려워해요. 일단 좌우가 나란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부 수직으로 내려오고 이것과 나란하게 이것과 나란하게.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주 그 그림에 대해서 이해가 많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붓을 물에다가 이렇게 씻고 나서는 꼭 옆에다 걸레에다가 여분의 물을 닦아내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것을 저번 데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늘 생각하기에는 형태를 적어놓고 빛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고 그랬죠. 톤이라는 것은 면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그 숲의 개념입니다. 밝은 면 안에서도 시선 방향을 기준으로 여기가 앞이죠. 바라보는 면에서 그리고 뒤로 넘어가는 거고, 또 여기서 뒤로 넘어가고 여기서 또 뒤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걸 항상 머릿속으로 염두를 둬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밝기라도 시선 방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밝다, 하이라이트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밝은 면보단 중간면이 어둡고, 그 중간면 안에서도 시선 방향의 앞에 있는 부분이 중간색 중에서도 제일 밝아요. 그렇다고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면에서 밝은 면에서 제일 뒤에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어두운 색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색깔 정도에서 뒤로 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진다. 그리고 어두우면은 시선 방향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제일 진하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밝아진다, 반사광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도 시작 부분이 가장 강하고 뒤로 갈수록 약해지고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죠. 팔레트를 제가 일부러 거꾸로 놨어요. 저는 그리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좀 혼색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라 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팔레트를 거꾸로 놓고 그립니다. 자, 우선 가장 붉은색 계통을 한번 해볼 겁니다. 팔레트에는 지금 그 전에 그리던 색깔들이 묻어 있어서 아무래도 색이 조금 순수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일단 여분의 불필요한 색깔들을 닦아내고 순색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옅게 발라서, 제일 앞이 하이라이트다 했으니까 살짝 흰색을 남겨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칠해줍니다. 붓질이 고이지 않게 가능한 한 그래야지 깨끗해질 테죠. 이렇게 칠해주시고, 또 조금 더 칠해요. 그래서 또 약간 겹쳐서 꼼꼼하게 경계는 이렇게 칠해주죠. 자, 뒤쪽은 조금 더 진하게 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칠해줬어요. 자, 이제 중간색입니다. 중간색은 주황색보다 조금 강해야 되니까 붉은색을 조금 섞어요. 그래서 역시나 시선 방향이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가장 밝다. 자, 이렇게 해주고, 또 조금 더 붉은색을 조금 더 섞어서 또 꼼꼼하게. 물론 중간색도 밝은 색과 같은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암 차이가 크게 뒤로 가면서 어두워지게 하지는 마시고 거의 비슷한 색감으로 하는데 뒤쪽은 조금 더 어두워진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것이 굉장히 넓은 어떤 건물을 그린다 할 경우에는 좀 더 뒤로 가면서 색이 옅어질 수도 있어요. 옅어지면서 이제 약간 색깔을 청색을 섞는다거나 해서 약간 그 청색 계통의 느낌이 나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아주 짧은 단계에서는 그냥 뒤로 가면서 어두워진다. 그렇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어두운 데는 가장 진한 것이니까 자주색을 조금 섞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진한 더 앞에 있는 것이니까 군청색도 살짝 섞어요. 그러면 아주 어두운 진한 붉은색이 되죠. 해서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가장 진해요. 이렇게 해주고 뒤로 갈수록에 물을 살짝 섞어준다.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걸레에다가 살짝 닦아주면서 한 번 칠하고 또 한 번 더 칠하면 여기에 금방 물감이 좀 금방 굳어가지고 얼룩지는 부분도 약간 풀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또 물을 조금 더 섞어요. 터치는 뭐 편안하게 그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한 번 긋고 또 두 번 그으면 여기에 굳었던 색깔들이 약간 녹으면서 경계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좀 더 물을 섞었어.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좀 더 응용을 한다면 반사광에 조금 다른 색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기본 단계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꼭 뭐 그림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브라운 레드에 비리디안 초록색, 꼭 요것만이 그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서 그림자의 색은 아주 다양하겠죠. 청색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청보라 느낌,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청보라 느낌도 나고 그러죠. 자, 경계 부분을 가장 진하게, 밑에도 약간 그늘질 테니까 약간 진하게 해주고 또 살짝 물 섞어서 빨리빨리 거주는 것이 좋죠. 수치 하나 빨리빨리 마르기 때문에. 자, 경계가 약간 풀어지게 또 살짝 두 번 칠해주고 또 물 섞어서 또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또 한 번 물을 섞어서 다시 이렇게 그려주면 기본 조건에 딱 충족한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있고 밝은 톤 안에서도 하이라이트, 시선방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부분이 하이라이트고 들어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진다. 중간 톤은 이거보다 한 단계 어두운 색깔로 해서 들어가면서 약간씩 또 어두워진다. 어두운 톤은 시선방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가장 진하고 들어가면서 약간씩 밝아진다. 그림자 부분도 시작 부분이 가장 진하고 들어가면서 약간씩 밝아진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가운데 가장 진한 부분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 그럼 덧칠을 해줘도 됩니다. 물론 수채화라는 것이 가능한 한 한 번에 탁탁 칠해 줘야지 색깔이 탁하지 않고 선명도를 유지해 주겠지만은 뭐 그래도 보통 우리가 그릴 때는 한 두세 번 정도의 덧칠은 해주죠. 자, 앞쪽을 한 번 더 진하게 물을 섞어서 살짝 풀어주죠. 또 살짝 이렇게 해주면 좀 전보다는 더 앞쪽이 강해짐으로 해서 앞과 뒤의 명암 대비가 좀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물을 살짝 닦아주고 한 번 더 너무 차이가 크면 물을 섞어서 또 살짝 풀어주죠. 그리고 그림자 부분에 이 만나는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브라운 레드에 군청색을 섞어서 거의 검정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서 앞쪽을 좀 더 진하게, 같은 제일 앞에 있는 것 중에서도 더 앞에 있는 거는 이쪽이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진하게 잡아주고 또 물 섞어서 붓을 꾹 눌러요. 그러면 좀 더 넓게 나오겠죠, 색이. 이렇게 또 경계를 살짝 넓게 이렇게 다듬어주는 거죠. 그럼 좀 더 아까보다 더 명확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제 빨간색 단계로 했는데, 요 다음에는 원기둥, 원뿔, 또 구를 그려보죠. 예, 지금 시간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됐으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저번 데생을 설명할 때 옛날에 폴 세잔느가 세상의 모든 물체는 육면체, 원기둥, 원뿔 그리고 구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예,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그 기본기에 대한 이해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이걸 응용을 하면 이 육면체를 가지고 요 옆에다 또 따로 그려가지고서 노란색 단계 아니면 초록색 단계, 빨간색 단계로 해서 계속 겹쳐 놓으면 그 자체도 하나의 작품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똑같은 물체가 하나 또 뒤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밝은 면일 경우에는 밝은 면끼리, 중간 면은 중간 면끼리, 어두운 면은 어두운 면끼리 따져서 밝은 면은 요거보다 좀 더 옅게, 예, 중간 면은 요거보다 좀 더 옅게, 어두운 면 역시 요거보다 좀 더 밝게, 예, 그려주면 거리감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를 그렸으니까 이제 원기둥과 원뿔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